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죄송합니다.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한마디 말 속에 저의 모든 독일과 시민을 향하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 가운데 가장 행복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3번 했습니다. 3번 다 승리했지만 3번 다 전국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 다 지역구를 비워놓고 선거했습니다. 당의 승리를 위해서 수도권으로 타 지역으로 출장 다니면서 선거를 치렀는데 늘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정치 시작해서 4년 만에 당 지도부 최고위원이 됐고, 그리고 6년 됐을 때 대선 경선에 도전해서 꼴찌는 했지만 경선 지킴이라는 타이틀도 얻었습니다. 8년이 됐을 때 집권 여당의 당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11년이 됐을 때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것은 전주 시민의 전폭적인 무한한 지지와 사랑, 힘이었습니다. 정동영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겠습니까? 어머니 고향에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동영의 그 같은 승승장구를 시기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호남인들의 지지가 정동영에게 쏠리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친노 패권주의 세력이었습니다. 그 세력은 자신들이 야당을 장악하는데 방해가 되는 저를 끊임없이 배척했고 괴롭혔습니다. 저는 친노 패권주의에 저항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좌절했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은 만신창이가 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 품 같은 전북이 있었기에, 전주가 있었기에 저는 다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할 일 첫 번째는 전북과 전주의 진 빚을 갚는 일입니다. 그 빚은 전주 시민이 명령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북 도민이 명령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못 사는 전주, 못 사는 전북을 위해서 제가 20년 전에 제시했던 길을 다시 한번 힘차게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20년 전 처음 출마했을 때 저는 맛과 멋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 전라북도 전주는 그래서 동향의 밀라노, 맛과 멋의 고장인 밀라노처럼 한국의 밀라노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과 함께 광주 대전에 물려서 찌그러진 전라북도와 전주의 힘을 펴기 위해서는 서해시대, 황해시대가 다가오는 이때 대전과 광주가 갖지 못한 기회, 서해로 열려있는 군산과 삼안강으로 열려있는 이 지정학적인 지형을 잘 이용해서 활용해서 전주가 봉동 삼례와 붙고 익산과 붙고 그리고 군산으로 확장해가는 북진정책, 북서진 정책으로 가자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줄기차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한옥마을이요, 하나는 3호사단 이전이었습니다. 둘 다 해냈습니다. 정치인은 예산을 따오는 일과 함께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그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한옥마을은 97년 6월에 끝났습니다. 97년 6월에 전주시는 한옥지구지정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전에 전주시 의회는 한옥지구지정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주시 당국은 제4종 도시 미관지구 해제와 함께 전통 한옥지구를 해제해서 재정비하고 도시를 교동 그 지역을 재정비하고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한옥마을은 끝났습니다. 동양의 밀라노 프로젝트, 그 꿈도 정치인으로서 저는 비상한 결심을 했습니다. 동양의 밀라노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시장을 마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98년 5월에 당 공천을 받은 김완주 후보가 당선되고 김완주 시장이 당선돼서 맨 먼저 한 일이 한옥지구지정 재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을 거치면 보조금을 주고 그리고 집이 안 팔리면 시에서 사주는 이 두 가지 좋은 정책을 써서 그리고 송하진 시장 8년까지 16년 동안을 일관되게 한옥마을을 밀고 옴으로써 오늘 800만 명이 찾아오는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옥마을을 찾는 오늘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요, 1000만 명이 찾아오는 도시 다 잘 삽니다. 1000만 명의 외지인이 찾아오는 도시치고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없습니다. 이제 전주에는 제비가 온 거예요. 제비가 오면 봄이 옵니다. 자, 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거대한 관광 생태계가 전주를 중심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을 교동, 풍남동 그 경계 안에 가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전주 사대문을 복원해내고 사대문과 함께 65만 전주 시민들 또 넘어서 180만 도민들의 보물덩어리로 활용해야 합니다. 작게는 덕진구에서 관광객들이 처음 도착하는 전주역, 지난 몇십 년 동안 전주 개발은 전주 철도역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동안 동쪽은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전주역 철길 넘어 산정동 일대 거기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새로운 도전의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산정동 일대는 우화동, 인우동 일대인데요. 여기에 체육관 짓는 것으로, 체육시설을 들어서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여기를 이 1000만 명이 찾아오는 전주와 연결해서 뭔가 새로운 전주 관광의 모태로 전주 관광을 위한 그런 생활 기반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예컨대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는 아파트 짓고 나서 30년이면 허무입니다. 근데 해외 나가보면 100년, 200년, 나무로 지은 주택도 400년, 500년이 있어요. 황토벽돌은 단단해서요. 황토벽돌로 지금 500년 갑니다. 전주 교동마을이 길어야 100년이에요. 자, 200년, 300년, 400년. 지금 대한민국에 짓는 집들은 다 아파트를 저거 30년, 50년 되면 허물어야 되잖아요. 허물 것이 아니라 저 교동 한옥을 넘어서서 500년간은 황토 주택 이런 것들, 김제 황토와 그리고 저각의 목재 이걸 결합해서 전주와 전주를 주변으로 전북에 이런 그 새로운 주택 개념으로 재탄생을 시켜가면 그냥 단순히 한옥마을이 아니라 새로운 한국의 주택 문화로 이렇게 재탄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전주 완주의 통합 재추진입니다. 저는 당선과 동시에 전주 완주 통합을 정동의 힘으로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 완주 통합이 무산된 것은 이 지역 정치인들의 무능, 무책임의 결정판입니다. 왜 이게 도지사만의 일입니까? 왜 시장의 일입니까?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완주를 살리는 길이고 전라북도를 살리는 길입니다. 전주 완주 통합 반드시 이뤄내겠다 하는 약속을 줍니다. 35사단이 들어서고 있는 그 터에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에코시티, 쾌적한 주거지와 열린 공원으로 지역에 아주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전체 60만 평 가운데 민간 개발로 이루어지는 20만 평 그리고 3만 평의 임대주택 부지를 다른 동네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새로운 주택 실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강남구 세곡동에 갔습니다.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가는 강남구의 세곡동에 평당 900만 원짜리
덴마크 모델, 벨기에 모델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900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었는데요. 저는 이명박 정부가 다 망친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잘한 일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잘한 것은 칭찬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강남의 집값이 하향 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강남의 집값은 비정상입니다. 원래 40만 채를 공급하기로 한 것은 3만 채 짓고 그냥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 반값 아파트의 근거가 되는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 특별법, 반값 아파트 특별법을 폐지했습니다. 더 이상 안 짓겠다는 겁니다. 못 짓게 그 근거를 폐지했습니다. 전주에서 살려내야 합니다. 반값으로 가능한 미래형 신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예입니다만 송천동 농수산물센터 옛날에 그 외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도심 한복판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제 새벽 중개시장이었는데 지금 이게 만약 개인 땅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여기에 도서관도 들어갈 수 있고 문화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사무공간도 들어갈 수 있고 뉴욕에 가면 첼시 마켓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관광 명소입니다. 농산물 시장이라고 해서 관광 명소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엊그저께 어은골에 불이 났습니다. 밤에 뛰어가 봤더니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그 동네 분들하고 소주를 한잔 했어요. 근데 그 동네 주민 한 분인데요. 한옥마을에 1000만 명이 오는데 그분들 저 천변도로로 해가지고 어은골에 와서 어은골을 벽화마을로 만들겠다 이게. 제가 귀가 번쩍 뜨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이 마을을 벽화마을로 만들어서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북적북적하게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1000만 명이 찾아오는 도시치고 못 사는 동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주의 가능성이고 비전이라고 봅니다. 덕진동의 법원 청사, 검찰 청사가 만성동으로 가는데 그 자리 미술관 들어서요. 무슨 미술관이 많은 도시, 도서관이 많은 도시, 복지관이 있는 도시, 공원이 많은 도시. 저는 얼마든지 이태리의 밀라노만이 아니라 한국의 밀라노가 전주가 될 수 있다. 그냥 전주 사람이 느끼는, 전라북도 사람이 느끼는 그냥 한옥마을이 아니라 이걸 세계 무대에 내놓고 보면 이건 진짜 보물덩어리입니다. 작년에 밀라노에서 세계 엑스포가 있었어요. 한국관에 뭘 갖고 나간 줄 아십니까? 무슨 삼성 휴대폰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LG 휴대폰을 갖고 나간 게 아니고 한식을 갖고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상품은 비빔밥, 불고기, 사찰 음식,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멸치젓, 새우젓 이런 것들로 한국을 대표했습니다. 한식 그럼 어디입니까? 전주 아닙니까? 1000만 명이 오는 것은 한옥마을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주가 맛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 관광은 앞으로 100년, 1000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주의 미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덕진에 가서 인사를 다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동영이 한 일이 없어 대통령 후보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좀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동영이 안 한 일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덕진동에 가면 덕진중학교가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댑니다. 정동영은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고 중앙부처를 뛰어다니면서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덕진중학교 학교를 신축한 사람입니다. 막히면 뚫어낸 사람입니다. 송천동에 여고가 없다고 해서 체육고등학교를 완주로 옮기고 여고를 만든 사람입니다. 복지관이 없다고 해서 덕진 사회복지관을 덕진동에 지은 사람입니다. 저 동네마다 복지관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다 교부금이고 뭐고 의원들이 하는 일은 다 했습니다. 다만 저는 11년 동안 동네 다니면서 의정 보고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동네 다니면서 내가 뭘 했다고 일 잘하는 정동영이라는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정동영이는 폐지됐던 한옥마을을 부활시킨 사람입니다. 정동영이는 북진 정책을 위해서 3호사단을 이전시킨 사람입니다.
3호사단 이전에 정동영 빼놓고 누가 있습니까? 3호사단이 있었으면 에코시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월드컵 경기장 떨어졌던 걸, 폐지됐던 걸 다시 부활시킨 사람이 정동영입니다. 저에게 힘이 있었다면 그 힘을 어디 썼겠습니까? 막힌 것 뚫고 전주 시민의 가려울 때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11년 정치하는 동안 전주 시민이 잘 살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살 수 있는 비전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동양의 밀라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전국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변두리입니다. 경제는 침체도 있고 정치마저 목소리가 없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다 고급 공직자들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정치인은 고위 공직자가 돼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대변자여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과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당 지도부가 잘못되면 물러가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당 대표가 될, 스스로 대통령이 될 그런 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순치되고 그리고 당 지도부에 할 말 못하고 그리고 이 정권에 대해서 대들지도 못하는 그런 정치인을 전라도에서 국회의원 뽑은 사람들은 정권이 폭주하고 독주하면 맞서라고 뽑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나섰습니다. 전북의 정치 강팀을 만들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정동영이가 팀장을 맡겠습니다. 적어도 전북 정치의 팀장 같은 정도의 역량은 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팀장이 되고 국민의당 10명 당선시켜 주시면 그 10명을 가지고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당의 중심이 아니라 한국 정치를 줄었다 놨다 하는 전북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팀장 역할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겠냐고요? 제2의 통합혁명을 하겠습니다. 공정임금법 통과시키고 반값 아파트 특별법 부활시키고 개성공단도 부활시키고 그런 역할 전방에 서서 하겠습니다. 정치적 소외, 경제적 낙후를 동시에 겪고 있는 이 정부에서 4.13 총선은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그동안 선택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공천 받으면 어쩔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팀을 선택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뽑았더니 10개 지역구에서 각계 약진해서 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팀을 선택해 주십시오. 더민주당 팀이 아니라. 그리고 그 국민의당 팀에는 정동영이가 팀장이 돼서 강팀을 만들겠습니다. 전라북도에 가려운 것 다 긁겠습니다. 막힌 데 다 뚫어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의 주인이, 야당 정치의 주인이 전라북도라는 자존심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홍 대표께서 그 중요한 시기 때 힘이 있었을 때 서만금이 중단이 됐고요. 전주권 신공항이 폐기가 됐고요. 예, 서만금 프로젝트는 대통령 프로젝트입니다. 정권이 왔다면 사대강에 22조 넣었잖아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겨우 3조 들어갔는데 저는 이 정권 교체 안 하면 서만금은 앞으로도 20년 걸립니다. 대통령 프로젝트다 이 말씀드리고요. 신공항은 안타까운 일이죠. 전화유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신공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 아마 지금 현역 의원들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새만금이 사실은 공항의 적지죠. 그래서 조금 늦어졌지만 새만금 공항으로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잘 된다면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사실 당을 특정 개파 세력이 접수했습니다. 4년 전 지금 김종인 대표가 휘두르는 권력을 특정 개파가 휘둘렀습니다. 그러면서 호남에서 전북에서 신건 의원을 제거했습니다. 강봉균 의원을 제거했습니다. 조배숙 의원을 제거했습니다.
정동영은 공천 줄 수 없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저의 선택은 무소속으로 다시 한번 강행하느냐 아니면 당권을 쥔 패권 세력의 요구에 응하느냐였습니다. 그들은 험지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부산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억하심정도 있었을 겁니다. 너희들의 중심지인 내가 부산에 가서 출마해주마. 부산 영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부랴부랴 문재인 의원이 문재인 후보가 나섰습니다. 부산 출마는 안 된다. 강남으로 가라. 그래서 강남으로 갔습니다. 당권을 빼앗긴 것,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강제 이동한 것, 그것을 갖고 떠났다고 말하면 그건 좀 동네가 좀 억울하지요. 그러니까 압박 이동이라고 할까요? 압력 이동. 신건, 강봉균, 조배숙 의원이 유권자에 의해서 공천 배제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당내 특정 계파 패권입니다. 그것이 오늘 야당이 갈라지게 된 근본 뿌리입니다. 종합경기장 관련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치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행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행정도 주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 문제에 빠져있는 건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정치력이 빠져 있습니다. 정치인이 안 보입니다. 또 하나 주민이 없습니다. 행정만 보입니다. 왜 어떻게 종합경기장 문제가 도지사와 시장 문제입니까? 이건 주민이 주인이잖아요. 행정, 정치, 주민, 그리고 전문가, 협치, 이것이 세계적 대세입니다. 흐름입니다. 종합경기장 문제 그렇게 풀어야 합니다. 국제회의장 300억짜리 정부가 70억 예산 주었는데 행정이 도하고 시하고 의견이 달라서 반납해버리고 한 것은 바로 전라북도가 지금 이렇게 낙후되고 한 거의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이 종합경기장 3만 평 부지를 그것을 1000만 명 관광객이 찾아와서 3만 평을 저 네덜란드의 그 튤립 공원처럼 전 세계의 꽃밭 공원을 갖고 가지고 1000만 명이 덕진을 찾아와서 이 관광객으로 붐비는 그런 걸로 만들자는 시민 의견도 있더라고요. 의견들이 백출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정치와 전문가와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TF를 만들어서 풀어낼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상공배 문제가 이제 세무사단하고 같이 못 가면서 제1화는 임실이었습니다. 제2화는 김제 항공부지 도유지였습니다. 제3화는 새만금이었습니다. 1, 2, 3 다 놓치고 최악의 선택이 된 것이 덕진구에서 덕진구로 비행장에 가다니 그건 상식으로 안 맞지요. 그런데 이미 행정행위는 해버렸습니다. 전북을 정치 강팀을 만들겠다는 말은 전북 도세가 약하지만 축구팀은 우승하잖아요. 농구팀은 우승한단 말이죠. 그럼 정치도 전라도가 목소리가 없는데 팀을 만들어서 근데 축구팀도 우승하려면 그 팀장이 좀 야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전북 정치에는 팀장이나 주장이 없었습니다. 대표 선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겠느냐? 바로 낙후된 전북의 현안을 뚫어내는데 팀으로 팀 플레이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전주의 한옥마을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고창에 가면 5000년 전에 고인돌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세계적 보물로 빛났을 것입니다. 전라북도 고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전 세계에 6만 개 고인돌이 있는데 한반도에 3만 개가 있습니다. 한반도 3만 개에 제일 많이 분포된 데가 고창입니다. 5000년 전에 300톤짜리 그 돌을 아이고 어떻게 움직였을까 하는 불가사의만 갖고도 전국의 800만 초중고등학생들의 탐방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고창의 고인돌, 고창의 고분이 고창에 21개 있어요. 그러니까 고창 고분은 마한시대 겁니다. 적어도 2000년, 2500년 전 신라 고분보다 몇 배가 더 큰 고분입니다. 네,
몇 년 전에 고창군에 군비 5억을 들여가지고 그 중에 한 기를 발굴했습니다. 어떻게 고창의 2000년 전 고분을 군비로 발굴을 합니까? 이거는 저도 전라북도 출신으로서 참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국가가 2000년, 2500년 전에 선사 유적을 발굴하고 관리해야죠. 축사로 둘러싸여 있고 폐공장이 주변에 있고 그냥 그 고분 위에 다른 무덤이 써져 있고 장수에 200기가 있어요. 남원에 80기가 있고 우리 주변이 다 역사 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1000년 전, 2000년, 5000년 전에는 한반도에서 여기가 제일 기름진 땅이고 한반도에서 제일 잘 사는 데였기 때문에 가장 문화가 용성했던 데입니다. 근데 그 역사를 후손들이 못 나서 제대로 갈고 닦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명이 왔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1000만 명 이상 가는 데는 제주도밖에 없어요. 자, 1000만 명이 왔어. 근데 이 전라북도의 역사, 문화, 예술, 전통 이걸 가지고 먹고 살자. 이걸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10명이 자 순창대로 장수는 장수대로 군산하고 다 있잖아요. 이거를 전라북도를 하나로 묶는 그래서 지금 17개 시도가 다 손님 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합니까? 광주에 가면은 아시아 문화진당을 거창하게 지었는데요. 사람이 안 옵니다. 근데 전주는 1000만 명이 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10명이 전라북도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 중학병 기자는 문제가 뭔지 아까 오늘 뭐 질문에 답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뭐 많으시겠지만 오늘 뭐 저 발표문이 길어서